주간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주 상황을 좀 돌이켜보면 글로벌 증시는 그다지 크게 방향성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인도하고 이제 중국 정도가 3%대, 2%대 정도 올라갔고 그 외 국가들은 거의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전후에서 움직였거든요. 뭐 독일도 1% 정도 올랐고 미국 시장도 딱히 이렇게 방향성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증시가 이제 몇 번 이제 반등 나오고 나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종목들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플러스가 난 종목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주요 업종별 대표주들 하나씩 꼽아서 지난주 수익률을 봤더니 현대차, 자동차 정도가 이제 한 2%대 올라간 거 이외에는 하락한 종목이 많았고요. 특히 이제 그 글로벌 공급 부족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비철금속, 철강 가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갔던 포스코라든가 금리 상승에 따라 반응했던 금융주 이런 종목군들까지 이제 마이너스가 나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별로 코스닥 쪽에서 보면 조금 특징이 잡히죠. 뭐 엔터주, 통신 장비주, 코리아나 이제 화장품주,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랑 통신 장비, 그다음에 엔터주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였고, 게임주라든가 반도체주, 2차 전지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업종 내에서 그러니까 종목별로 좀 엇갈렸다. 그러니까 지난주 뭐 주요 종목들별 특징을 보면 그냥 엔터, 통신 장비, 리오프닝이 강했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보면은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증시에서도 보면 테슬라가 좀 두드러지게 튀었고, 그러니까 테슬라가 거의 지수를 갖다가 지탱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 외에 이제 맥도날드 정도가 한 3% 올라간 거 있고, 그 외 종목들 보시다시피 뭐 에너지주 빠지고, 로키드 마틴, 이제 방사주 좀 빠지고, 그다음에 금융주도 역시 빠지고, 전체적으로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증시는 그냥 테슬라가 개인기 부렸고, 맥도날드 정도가 이제 거들어주는 정도의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테슬라만 튀었어요. 한마디로 지난주 그 증시를 보면. 근데 그 테슬라가 강세를 보이는 이면에 이렇게 봤더니 이게 이제 글로벌 그 증시 자금에서 업종별로 또 분류를 한 거거든요. 이 빨간색이 이제 기술주 관련된 펀드인데, 기술주 관련된 펀드에 2주 연속해서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쪽은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들어왔다가 이제 자금 유입되는 규모가 뚝 떨어졌는데, 물론 이제 그 테크주 관련된 IT 관련된 자금도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가장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어떤 대형 기술주들에 대해서는 좀 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국제유가죠. 유가가 고점 대비 제법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130달러 이렇게 터치하고 했었는데 한번 빠지고 하락한 거에 조금 더 되게 반등 나왔다가 다시 빠졌는데, 잘 보시면 조금 중요한 위치다라는 게 딱 보여지죠. 51선에 걸터 있잖아요. 51선 찍고 올라갔고 51선 깨졌다가 반등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이걸 깨고 내려간다라면 투기 세력들의 베팅이 하락적으로 더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국제유가, 이번 주 특히 국제유가가 99달러 밑으로 내려가서 98달러, 97달러까지 내려가게 되는지, 이렇게 되면 이제 51선이 반대로 저항이 되면서 100달러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뭐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원유 가격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 인도 이렇게 좀 불리하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내려가게 되면 이게 조금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어서 국제유가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수로서 생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 안정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는 살짝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가 이게 이제 30일부터 봐야 되는 게 29일까지는 1분기예요. 근데 30일부터는 결제일 기준으로 치면 2분기로 넘어오게 된 거거든요. 이틀 후에 결제가 되니까 30날 결제하는 건 4월 1일에 계좌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실상 2분기로 봐야 되는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진정되는 모습이 나오죠. 31일도 동시효과에 1,000억 원 이상 나오기 전까지는 외국인들 매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 진정까지는 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시 매도를 강화하는 건지, 다음에 이제 매수로 바뀌는 건지는 이제 이번 주 삼성전자 실적 전후에 우리가 좀 확인이 필요하겠죠. 기관은 이제 금융투자 쪽이 이번 주에 매도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기관 쪽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들 봐야 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31일에 이거는 클래시스 블록들 때문에 이렇게 잡힌 거니까 이 날짜 이거는 빼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외국인 쪽에서는
코스닥 쪽을 그렇게 매도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누적으로 보면은 3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매수하는 날이 조금 더 많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코스피에서도 이제 일부 종목에 매도가 집중됐고, 실제로 코스피 지난주 외국인들 매도를 보면 삼성전자 7,600억, 우선주 1,500억. 그러니까 두 종목만 벌써 9천억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1,600억 팔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만 1조 1,000억 판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 지난주 매도보다 이 두 종목 매도가 더 많아요. 예, 그 다음에 매도 순위를 보시면 순매도 다음 순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 뭐 580억대, 뭐 330억대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종목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는 진정이 되고, 시장 전체로 보면 오히려 매수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두 종목이 갖는 시가총액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쪽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이제 지수는 박스권 이상은 어렵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번 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후에서 수급이 바뀌는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요 투자 주체별 지난주 주요 매수 종목과 평균 매수가 대비 수익률 현황, 그러니까 그 전주보다 좀 부진해졌죠. 지난주에 이제 ADR도 높고 했기 때문에 하락 종목 수가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업종은 좀 특징이 잡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외국인 기관 쪽을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기관 쪽인데, LNF, 첨보, 엔캠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이제 동화기업이라든가, 그러니까 2차 전지로 엮을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포진이 돼 있다. 이게 이제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KG 이니시스, NHN 한국사이버결제, 뭐 다날, 그러니까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포진해 있거든요. 그 외에는 뭐 종목들별로 업종 특징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외에는 이제 뭐 한두 개씩 골라 담다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결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숫자가 많아졌다. 요게 이제 특징이고요. 이제 외국인들도 좀 특징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뭐 2차 전지는 뭐 LNF에 거의 집중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게 있고, 엔터주를 지난주에 굉장히 강했는데 SM, JYP, YG엔터 이거 코스닥 쪽만 묶은 거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게 하나가 특징이고, 또 하나는 이제 IT 관련주들, 그러니까 BH, 동진세미캠, LX세미콘, 주성엔지니어링, 이녹스 첨단 소재, 심톡, 심텍, PSK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류 어떤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IT 기업들과 엔터주가 좀 특징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와 결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진해 있는데, 이거는 이번 주에 이어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난주 어쨌든 이쪽에 공을 들였다라는 점에서 이게 단기성 자금인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각각 이쪽으로 수익률 게임을 벌이겠다라는 건지, 요거는 이제 한번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 중요한 어떤 포인트들을 보면 장단기 금리 차에 관심이 좀 많아졌죠. 이거 제가 잠시 후 하이라이트만 좀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장단기 금리 차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2년물, 10년물이 역전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기 침체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걱정할 수도 있게 될 텐데,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뉴스량이 늘어나면 조금 시장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다시 벌어지는지, 역전되는 기간이 되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편으로는 무뎌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주요 뉴스로 올라오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요거 좀 주목해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앞서 보여드린 대로 삼성전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도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두 종목 빼고 나면 사실 매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퍼즐,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마지막 퍼즐은 두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PC 수요가 감소할 것 같아, 이런 걱정이 나오면서 AMD, HP, 엔비디아 뭐 이런 종목군들이 다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업황을 정말 크게 걱정하는 거냐,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니까 73조 원 정도가 영업이익 평균치고, 그렇죠, 매출 평균 73조 원 전후,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3조 원 정도가 예상치로 잡혀 있거든요. 그 전후에서 삼성전자가 움직이는지, 특히 이제 블록딜 단가가 68,800원이잖아요. 예, 그 전후가 방어가 되면서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주초의 움직임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회담이 이제는 막 전쟁이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얘기인데 익숙해져 버린 그런 상태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국제유가가 이제 90달러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우호적인,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루 간격으로 회담 되나 보다 했다가 하루 지나면 또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되고 막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밀당을 좀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우호적인 분위기로 가서 국제유가에 어떤 형태를 주느냐,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되면 외국인 투자들은 우리나라가 반도체하고 자동차 사가지고 벌어들인 달러가 나가는 게 줄어들겠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 주식 사도 되겠구나. 이런 분위기로 바뀔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목 장세는 지난주에 엔터주 강했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통신 장비 강했고 리오프닝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구도는 괜찮아졌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에 집중이 됐다가 조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주일 사이에 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세게 가려면 전차 군단, 수출주까지 좀 둘 중에 하나라도 좀 붙어주면 분위기가 좀 좋아진다. 그래서 요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잘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따로 방송을 만들려고 자료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 제가 미국 금리 인상이라고 했네. 이게 이제 뭐냐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고 나서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이게 이제 이때 장단기 금리차 역전된 시기와 그 하락,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다는 얘기가 성장률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상당 기간 지나고 나서 이제 분기거든요. 이 그래프 하나가. 상당 기간 지나고 나서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금리차 역전된 시점이 이때였는데 경기 침체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진 건 한참 1년 반 이상 있다가 넘어갔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 3분기 넘어가면서부터 내려갔고 이것도 이게 한 5분기 넘어가면서부터 내려갔고 이때는 이제 조금 짧게 이거는 그 미국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빠진 거래 가지고 이거 제가 자막 잘못 나간 겁니다. 금리 인상이 아니라 이거는 금리 인상이 아니라 이거 장단기 금리 역전차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간이 좀 걸려요. 실제로 봤더니 2년 10년물 역전 후 증시를 봤더니 그 이후에도 증시가 더 올라가서 평균적으로 한 29% 정도 더 올라갔다. 그리고 경기 침체까지 빠지는 기간은 한 17개월 정도 걸렸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역전됐다라고 해서 당장 겁먹을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금리 올린다라고 해도 처음에 첫 3개월은 반반, 올라갈 확률 반인데 6개월 지나면 75%로 올라갔고 12개월 지나면 100% 다 올라갔거든요. 이 두 가지 통계로 볼 때 적어도 1년 이내에는 주식시장에 걱정할 필요는 확률상으로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모든 통계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너무 뉴스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는 없고 지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거보다 업종과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리하고 금리차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방송을 짧게 숏으로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제가 이제 업종, 종목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요. 또 많이들 구독하기와 공부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